자, 오늘 하나님 말씀 레위기 5장 말씀 함께 읽어봤습니다. 본문 내용은 속 1절부터 13절까지는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와 관련된 말씀이죠. 그리고 14절부터 19절 마지막 말씀까지는 속건제의 규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근래에 있었던 나라 안에 큰 일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못은 고백할 때까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어찌 보면은 진리와 같은 거죠. 용서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 전에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시인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그것을 그 죄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고백을 해야 되겠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상대방이든 혹은 심판자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겠죠. 이것을 용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일본은 과거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일본 전 국민이 다 똑같은 한결같은 마음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집권하고 있는 아베 정권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역사 왜곡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마음으로는 조금 분명히 우리가 과거에 잘못을 했는 걸 알지만은 그러나 지금 아베의 눈치를 보면서 네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뭐 개인으로든 단체든 거의 없다시피 하죠. 일부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전체적인 대세의 흐름은 이제 아베 쪽입니다. 그래서 아베는 과거 지었던 자신들의 죄과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이제 정당화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정당화뿐만이 아니라 소위 제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면서 다시 한번 일장기를 높이 들고 약한 나라를 이제 다시 한번 침략해서 자신들의 어떤 세력과 꿈을 이제 펼치려고 이제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자면은 가장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소위 우리나라가 되는 겁니다. 과거 임진왜나 외란을 비롯해서 일제 침략 모든 것들 그러한 일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제 그들의 이제 야욕들을 이제 펼치기 시작을 했지요.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에 일본이 생각할 수 있는 선택지는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간결합니다. 지금 여러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정치적으로도 일본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소위 일본 국가 부채라는 게 세계 1위입니다. 1위. 우리가 알기로는 일본은 대단히 잘 사는 나라라고 이제 알고 있지만은 혹자는 그럽니다. 그건 빚종 개살구다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채가 이제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 정도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부채 비율이 단연 1등이고 1, 2등의 차이가 그 배 이상 난다고 하니까요. 더군다나 일본은 자원이 많은 나라도 아닙니다. 소위 과거부터 이제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강대국이라는 어떤 자만에 빠져가 있던 그런 나라였는데 오늘날 와서 우리나라에게 많이 잠식되어 버렸잖아요. 반도체를 비롯한 많은 첨단 기술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세계 석권을 하면서 그들의 위상이 굉장히 이제 흔들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전자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한테 밀려났지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과거의 그 영광, 자기들이 말하는 그 영광을 다시 한번 되찾고 싶은데,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모든 면에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버린 겁니다. 이 시기를 더 이제 자기들이 멈춰버리거나 주저앉아버리면 이제 영 가망이 없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나라 6.25를 통해서 일본이 다시금 살아났잖아요. 그것처럼 일본이 원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 혹은 전쟁으로 하여금 전쟁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아주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야만 다시 한 번 더 자기들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망하기는 그냥 오히려 이제 안정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나라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외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계속 이제 빠돌림 비슷하게 이제 돼버린 상황. 소위 미국 뒷공문이 따라다니면서 눈치만 살살 보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입장 정도밖에는 지금 안 되어 가니까 이제 일본은 선택을 해야 될 입장이 된 거죠. 아예 망하려면 이 차를 확 망해버리든가 아니면은 한국을 완전히 짓눌러서 다시금 한번 재기의 발판을 삼아 보든가 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저런 모양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태클을 걸 거라고 이제 여겨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사항들을 이제 어느 정도 캐치를 하고 뭐 대비를 한다고는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대비란 게 딴 게 없는 것 같아요. 약간의 뭐 추경 예산을 통해서 뭐 우리 국민들에게 조금 안심을 시키면서 뭐 정부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이제 정도의, 그리고 뭐 일본을 향해서 뭐 이런저런 뭐 조약이라든가 어떤 규제에 대해서 경고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정부든 정치권이든 아직까지도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의식을 하잖아요. 우리가 한 대 얻어 터져도 미국 눈치를 먼저 봐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싫어하는 짓은 우리가 안 하려고 그러죠. 미국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대치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면은 잡은 정권도 불안해질 뿐더러 국가 전체가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대부분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여야를 떠나서 뭐 모두가 한결같은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면은 사실은 그게 참 바람직한 일인데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제 우리가 당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주위 눈치를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해줄 걸 자꾸 눈치 보는 거예요. 여론을 자꾸 만들어서 좀 이렇게 간섭 좀 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좀 소위 좋게 말하면은 이제 평화적인 어떤 해결책을 요구하는 거고 좀 안 좋게 이야기하자면 비겁한 행동이죠. 네, 우리나라가 사실은 좀 그런 입장에 놓여 있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하고 협상을 이야기하자면은 일본은 우리인데 공격을 하기 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 나왔어야 맞는 거지요. 근데 일단은 일본이 우리를 공격을 한 이상에는 얻어 터지면서 대화 좀 합시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일단은 그 공격하는 자를 일단은 밀쳐내든지 어떻게든 제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이 지쳐거나 아니면은 항복을 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협상이든 뭐든 여지를 이제 슬쩍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야만이 동등한 입장에서의 어떤 대화라든가 뭐 그게 이야기가 되지. 상대방이 치고 덤비고 때리고 하는데 공격을 하는데 칼을 휘두르고 찌르고 하는데
얻어 터지고 찔리면서까지 살려주세요, 대화합시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항복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대화하자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칼로 찌르면서 그래 대화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진 안 하잖아요. 보통 그런 건 없잖아요. 찌른 놈은 그냥 과격해져서 더 찔러버립니다. 찔러서 작살을 내버리는 거죠. 그게 보통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금 뭔가 다른 상황으로 지금 자꾸 접근을 하고 방법을 해결하려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어쩌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좀 안 좋은 모습 중에 한 가지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좀 당당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데, 사실 과거에 터키 같은 나라에서는 소련 비행기가 접근하고 넘어오니까 경고하고 말 안 들으니까 그대로 쏴버리잖아요. 물론 소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나라 영공 침범하거나 하면은 전투기든 민간기든 상관없이 그냥 미사일 쏴서 격추시키니까 사람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또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은 아주 침략을 해버리, 전쟁으로 기습 공격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국방과 관련돼서는 단호하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게 맞는데 자꾸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하기 좋은 말로 평화주의자인 양 대화가 어떻고 저떻고 그런 식으로 비굴하게 자꾸 이렇게 일을 끌고 나갑니다. 단호하게 한다고 얘기하지만은 봐서 하는 걸 봐가지고는 단호한 모습은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뭔가 끌려다니고 눈치 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 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싸우면은 당연히 서로가 피해를 입게 마련입니다. 거기서 각오해야 하는 자만이 그 싸움에서 이기든 지든 뭔가 다음을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거지, 항복해버리면 말이죠, 다음이란 게 없어요. 하기 좋은 말로 뭐 협상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협상이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거고, 다음번에 또 두드려 맞는 거예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더 크게 얻어 터지겠다는 그런 고백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제스처를 하는 겁니다. 터무니없는 공격에 대해서는 힘껏 최선을 다해서 그걸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을 봐서 뭐 대화를 하든 뭐를 하든 그 다음에 있는 거죠. 일단은 내가 살고 봐야 돼요. 살고 내가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몸에 참 아쉽고 답답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고백을 할 때,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 그때에야만 뭐 용서가 있든지 뭘 하든지 하는 거지. 속건제를 하나님께서 지내라 하고 속죄제를 이렇게 해라 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지은 죄를 고백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용서를 해달라고 해라 이거죠. 그러면 내가 해주겠다는 겁니다. 용서를 해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속건제든 속죄제든 아무것도 안 하고 빤히 쳐다보고 하나님 용서해야죠 라고 이렇게 공갈 쳐버리면은 하나님이 그걸 용서하겠습니까? 택도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그 일본이라는 나라는 참 생각할수록 싫은 나라예요. 물론 일본 국민들 중에 괜찮은 사람도 물론 있는 줄 압니다. 아는데, 그러나 어쨌든 전반적으로 흐름과 대세는 이상한 부류들이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을 동조하는 그런 흐름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유담이 많아요. 일본이란 나라는. 그 국민성이 그런 것 같아요. 과거나 지금이나 외놈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족속들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참 괜찮은 사람도 물론 있을 건데 그런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필 그런 사람들, 그런 족속들이 우리와 이웃하고 있다는 거, 참 이건 어찌 보면 참 불행한 거죠. 그러나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일본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수장시킬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이럴 때는 원칙대로 단호하게 그냥 받아칠 건 받아치고, 그리고 그들이 그 후에 뭐 자기들이 뭐 협상을 하자니 뭐 그럴 때 상황을 봐서 우리가 들어줄 건 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협상이 어떻고 하면서 뭐 눈치 살살 봐가면서 고개 숙이가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정말 비굴한 자들의 어떤 변명과 행위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죽을 때 죽을 값이라도 할 건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음번에 그들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 한국 건드렸다가 우리도 힘들고 너무 어렵더라. 생각하겠지요. 근데 지금에서 우리가 협상하자 하고 고개 숙여버리면 일본 애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한국 애들은 건드리고 때리고 패도 자기들이 먼저 알아서 고개 숙이고 들어오는 그런 족속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 뻔한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짓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생각 좀 해봐야 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고 예배.